인감도장, 집문서가 없어졌다? 이건 대출 약정서? 매매계약서? 이게 다 뭐야? 그래, 맞아. 이 땅 팔아서 빚 갚고 새 출발해야 해. 당신은 사업 말아먹고 남은 게 뭐야? 네가 우리 어머니 땅을 팔아넘기겠다고? 왈, 왈, 왈. 이게가 미쳤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아야겠소. 이제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40도 폭염 속 메주콩 밭에서 쓰러진 할머니 그 순간 백구가 한 번 짓자 며느리의 충격적 비밀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과 감동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름 끝자락 무더위가 온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메마른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연분홍 수건을 목에 두르고 집 뒤편 메주콩밭으로 향했습니다. 75의 나이에 허리는 약간 틀어져 있었고 무릎에서는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더 굳어지고 아파오는데 차라리 움직이며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양푼과 호미 그리고 군데군데 해진 면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가자. 황갈색 털에 귀끝이 검은 중간 크기의 개가 꼬리를 흔들며 봉순 앞에 섰습니다. 누렁이는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봉순과 함께 밭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무슨 밭일이세요? 뒤에서 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의 영미는 서울에서 자라 시집 온 며느리였습니다. 흰색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톱에는 연한 핑크색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습니다. 흙 한 톨 묻히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영미가 편의점에서 산 생수 한 병을 봉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울 같았으면 벌써 에어컨 켰을 텐데요. 여기는 정말 덥네요. 봉순은 생수를 받으며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진우와 결혼할 때부터 영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은 공손하고 예의 바른데 어딘가 이 시골 생활과는 동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에는 말은 곱다. 근데 손끝에 흙이 안 묻어. 10년을 살아도 여전히 서울 사람이야. 봉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을회관 쪽에서는 60, 70대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빙수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회관 앞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7,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레방아 도는 곳에서 하는 가사가 무더위 속에서도 구성지게 들렸습니다. 봉수는 메주콩밭 두렁길을 걸으며 올해 농사를 생각했습니다. 장마가 길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메주콩들이 실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남편이 젊을 때부터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이런 더위에도 밭일을 하시다니. 영미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말인데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앞장서서 메주콩밭 사이를 누비며 뛰어다녔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봉순을 돌아보는 모습이 마치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순은 양푼에 물을 따라 마시며 메주콩밭을 둘러봤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기대되었습니다. 이 메주콩으로 겨울에 된장을 담그고 일부는 팔아서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수 기른 메주콩으로 만든 된장의 깊은 맛을 생각하니 벌써 입안에 침이 돌았습니다. 메주콩이 참 잘 자랐네요. 영미가 메주콩밭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콩보다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봉수는 그런 영미의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 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머리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을 입구 전광판에는 빨간 숫자로 40도가 깜빡이고 있었는데 열기로 인해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봉수는 메주콩 사이사이 풀을 뽑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들어가세요. 너무 덥잖아요. 영미가 그늘에서 부채질을 하며 말했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놈의 풀들이 비 온 뒤로 쑥쑥 자라네. 오늘 안 뽑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 봉수는 허리를 굽히고 또 굽히며 호미질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면 더 굳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갑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연분홍 수건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그늘 아래 혀를 내밀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봉순 곁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워낙 더워서 움직이기를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들어 봉순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미는 나무 그늘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습니다. 사촌 오빠, 언제쯤 가능해요? 네, 알겠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영미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봉순에게는 들렸습니다. 봉순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은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오후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메주콩밭에서는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뜨거운 쇳덩이 같았고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봉수는 잠깐 쉬려고 허리를 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봉순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며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비틀거리더니 메주콩밭 두렁의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무거웠습니다. 와랄, 와랄랄. 누렁이가 갑자기 일어나 광분하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누렁이가 이렇게 크게 짖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짖으며 영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순에게 돌아와서 계속 짖었습니다. 멀리서 영미가 봉순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뛰어오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뭔가 종이 같은 것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영미는 재빨리 가방 지퍼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봉순의 손이 무의식 중에 움직이며 명품백의 끈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순, 어머니, 물. 봉순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영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119를 누르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영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곧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계획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영미는 다시 봉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품백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려 있어서 안에 서류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영미는 급히 지퍼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누렁이는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평소 영미에게 꼬리를 흔들던 누렁이가 오늘은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털까지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미가 봉순을 흔들어 깨웠지만 봉순의 의식은 몽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맥박도 약해 보였습니다. 이때 마을 이장이 트랙터를 타고 지나가다가 누렁이의 짖는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마을에서 개가 이렇게 크게 짖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누렁이는 평소 얌전한 개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장이 서둘러 다가오자 영미는 더욱 명품백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방을 몸 뒤로 숨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더위를 먹으신 것 같아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은 차분하게 하려고 했지만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빨리 119 불러야지. 이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는 사이 영미는 명품백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계속해서 영미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경계하는 자세였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영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봉순을 부축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명품백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지는 않을까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구급차가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봉순을 들것에 옮기고 있는 동안 누렁이는 영미 주변을 맴돌며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누렁이는 왜 저래?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얌전한 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개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봉순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열사병 증상이네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체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조사는 봉순의 맥박과 혈압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미는 명품백을 어깨에 메고 구급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가 갑자기 영미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까지 드러내며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누렁아, 비켜. 영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누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소리에 놀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관에서 빙수를 먹던 어르신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봉순이가 어떻게 된 거요? 더위 먹었나 봐. 이런 날씨에 밭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나요? 알레르기는 없고요? 아니요, 특별한 약은 없어요. 혈압약 정도만.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봉순이 밭일할 때 쓰던 양푼을 발로 차서 굴렸습니다. 양푼이 굴러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아, 이게가 왜 이래? 영미가 당황하며 물러서는 순간 누렁이가 영미의 명품백 끈을 입으로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상당했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가방을 물었습니다. 누렁이 안 돼. 영미가 황급히 가방을 잡아당겼지만 누렁이의 힘이 더 셌습니다. 개와 사람 사이의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흙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간색 인감도장 케이스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여러 장의 서류 복사본들이 흩어졌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힌 종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 관련 메모지까지 함께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장이 서류들을 주워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순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특히 위임장의 글씨체가 평소 봉순이 쓰는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뭔 서류들이요? 위임장? 봉순이가 언제 그런 걸? 인감도장까지. 이상하네. 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봉순이가 언제? 이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순이 그런 서류를 미리 준비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봉순은 평소 그런 일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가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타세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마을 회관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으로 회관 앞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는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누렁이가 계속 방해했습니다. 마치 그 서류들을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누렁이는 서류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영미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영미 씨, 이 서류들 뭐예요? 위임장에 날짜도 안 적혀 있고 도장 자국도 이상한데. 이장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일을 해온 이장의 눈에는 뭔가 수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서명의 필체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가방에 넣어두라고 하셔서.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평소 성격을 보면.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정말 급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환자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미는 서류들을 대충 가방에 넣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계속 지저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누렁이가 왜 저래? 서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장은 핸드폰으로 떨어진 서류들 사진을 몇 장 찍어 두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임장의 글씨체가 평소 봉순이 쓰는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일을 해온 경험으로 봐도 이상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봉순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보건소 병실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했습니다. 봉순은 침대에 누워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마에 얼음팩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열사병 초기 증상이에요.
물을 많이 드시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요즘 위임장 같은 서류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보호자분이 그런 걸 가지고 오셨던데. 좀 이상해서요.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여러 사건들을 봐왔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몇 번 봤었습니다. 봉순이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임장? 내가 언제 그런 걸? 봉순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대출 관련 일이라든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계획 전혀 없어요. 나는 그런 일에 손대 본 적도 없고. 봉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봉순의 아들인 진우는 40살의 중년 남성으로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급히 달려온 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셔츠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회사 일 다 팽개치고 달려왔어요. 진우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영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시겁했어. 구급차까지 불렀다니까. 영미의 연기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생했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 이후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계산 안 나왔어. 응급실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평소에 땅을 내 명의로 해두자고 하셨다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봉순이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아파. 봉순이 머리를 짚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어지러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간호사가 봉순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진우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미의 명품백에서 나온 서류들 사진이었습니다. 진우야, 이것 좀 봐라. 영미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상하지 않냐? 누렁이가 가방을 물어뜯어서 나온 거야. 진우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기부등본 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행 관련 서류까지 보였습니다. 영미야, 이게 뭐야? 진우가 핸드폰 화면을 영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머니, 정말 이런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진우가 봉순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순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절대로. 그런 서류도 만든 적 없어. 봉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묘지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다. 손주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고 절대 남한테 넘기면 안 된다. 아버지도 그렇게 유언하셨어.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땅을 넘기자고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제사 때마다 이 땅만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영미야, 솔직히 말해. 이 서류들 어디서 난 거야? 어머니가 정말 주신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영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하자고 나한테 직접.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봉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으로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그 서류들 어떻게 나온 거예요? 누렁이가 영미 가방을 물어뜯어서 쏟아진 거요. 그 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나 봐. 평소와 완전 다른 행동이었어. 이장의 설명을 들은 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렁이는 평소 제불 컨티뉴 평소 얌전하고 영미에게도 친근했던 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우야, 위임장 글씨체가 봉순이 평소 쓰던 것과 달라 보여. 내가 마을이라면서 봉순이 서명 많이 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장의 말에 진우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미는 병실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고 들킨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영미에게도 친근했던 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우야, 위임장 글씨체가 봉순이 평소 쓰던 것과 달라 보여. 내가 마을이라면서 봉순이 서명 많이 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장의 말에 진우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미는 병실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고 들킨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어머니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봉순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을 열어보니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진우는 장롱 속 비닐봉투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옷 사이에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대출 약정서와 토지 매매 계약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수인 란에는 영미의 사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땅을 담보로 한 대출 약정서였고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 15%가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영미였고 보증인은 봉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순의 서명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봉자에 쓰는 방식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긴급 매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매매 대금의 대부분이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영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방을 왜 뒤져? 이게 뭐냐고. 진우가 서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사촌이 우리 땅을 사겠다고?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리고 이 대출 약정서는 또 뭐야? 연 15% 이자라니.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서울 깍쟁이답게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인감도장도 당신이 가져간 거지?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업 말아먹고 빚만 남겼잖아. 영미가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빚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땅 팔아야 우리도 살고 아이들 교육비도 될 수 있다고. 영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거야? 위임장까지 만들어서? 인감도장까지 훔쳐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진우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영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 남편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은 매일 전화하고 나는 친구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 애들 학교에서도 뒷소문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영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촌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땅만 담보로 맡기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정리하자고. 처음엔 정말 대출만 받을 생각이었어. 그때 집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현관으로 나가보니 파출소 순경과 이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장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순경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신고요? 사문서 위조 혐의요. 위임장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영미가 오늘 가지고 있던 서류들이 좀 이상했어. 봉순이 어르신이 의식 잃었을 때 나온 거라서 더욱 의심스럽고 그래서 관련 기관에 확인해 봤더니 이장은 평소 봉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봉순이 갑자기 땅을 넘기자고 할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인감 대조를 해보니 도장 자국이 진짜와 다르더라고. 그리고 위임장 필체도 봉순이 평소 글씨체와 달라. 영미는 뒷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에 누렁이가 앉아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이까지. 영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경이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영미 씨,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임의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장을 받아올까요? 임의동행이 뭐예요?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협조 차원에서요. 하지만 거부하시면 영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순경이 설명했습니다. 영미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업 실패가 가족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사촌은 어디 있어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아마 지금쯤 알고 있을 거예요.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함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보건소 병실에서 봉순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진우와 영미가 함께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영미는 어제 조사를 받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도 전혀 없었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영미가 봉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영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야, 나는 내가 미웠다. 영미가 고개를 들어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서 자란 며느리라고 시골 흙은 안 밟을 줄 알았지. 1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남 같더라고. 밭일도 안 도와주고 된장 담그는 것도 관심 없고. 봉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궁하면 눈이 멀기도 하는구나. 내 심정도 이해 못할 바 아니야. 빚에 쫓기고 체면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배운 건 체면뿐이었어요. 영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기니까 친구들한테는 잘 산다고 거짓말하고 아이들한테는 괜찮다고 속이고 잘난 척만 하다가 결국 이런 짓까지. 영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촌 오빠가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서류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괜찮다고. 정말 죄송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가 가족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진우야, 너도 열심히 했잖아. 사업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봉순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때 순경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이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 위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면 양형에 참작하겠지만 처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위임장도 제가 만들었고 어머니 인감도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촌분과 대출 브로커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사촌분도 체포되었고요. 사촌 오빠도요? 영미가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수법으로 여러 건 벌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영미 씨만이 아니에요.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더라고. 시골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사기 수법인 것 같아. 봉순이 영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내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어. 영미가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순경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어르신이 용서 의사를 밝히시면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초범이고 피해자가 가족이며 용서 의사가 있다면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신 사회봉사나 교육수강은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봉수는 누렁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개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렁이가 우리 집 은인이구나.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개가 정말 영특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으니까. 봉순이 영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미야,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이런 거 없이.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배우겠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영미는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영미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정도 생겼거든요.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어서 사촌 오빠가 시어머니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한 거군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3개월 전쯤부터요. 처음엔 단순 대출이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땅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사촌에게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서울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혼자 계획한 거예요. 영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촌이 전문 브로커까지 연결해줬어요. 서류 만드는 방법, 인간 본뜨는 방법 다 가르쳐줬어요. 별실에서 진우가 영미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진우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과 체면에 갇혀서 선택한 일이에요. 처벌은 받더라도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후 인물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촌과 대출 브로커가 주도한 것 같은데 이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다른 조사실에서 영미의 사촌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미가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고 믿었다. 사촌이 소리쳤습니다. 토지 매매는 합법적인 거래였어.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촌의 휴대폰에서 대출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골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쉬울 거야. 위임장만 있으면 문제 없어. 글씨체는 대충 따라 쓰면 돼. 한 번에 몇 억씩 뽑을 수 있어. 메시지 내용이 악의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봉순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은 우리 가문의 체면이었습니다. 봉순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부터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고 손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며느리는 잘못했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촌이나 브로커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해요. 그때 조사실 밖에서 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이가 경찰서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게가 이 모든 걸 밝혀낸 셈이네요. 조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의 지짐은 고발이었고 지금의 지짐은 용서의 약속인 것 같아요. 조사가 끝난 후 영미는 구속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용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성실히 생활하시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몇 달이 지난 가을, 메주콩밭에는 황금색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연두색 지역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가정재정교육 수강이었습니다. 영미의 사촌과 대출 브로커는 실형 3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들도 추가로 발견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영미야, 고생한다. 한 할머니가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울 며느리라고 눈총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마을 사람 다 됐구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영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손톱 매니큐어는 사라졌고 대신 손에는 일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명품백 대신 소박한 청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드셔야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영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마을 부채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채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3억이던 빚이 2억으로 줄어들었고 이자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메주콩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올해 메주콩이 정말 잘 됐다. 봉순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30% 정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야겠어요. 마을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진우가 메주콩을 따면서 말했습니다. 봉수는 토지 일부를 팔아서 손주들 교육비와 본인 돌봄 비용을 따로 통장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땅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봉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이는 메주콩밭 가장자리 그늘에 앉아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정말 고마워.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봉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영미가 메주콩을 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겨울엔 저도 된장 담그는 법 제대로 배우겠어요. 매주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래, 메주콩으로 만든 된장은 진짜 맛이 다르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천천히 가르쳐 줄게. 급할 것 없어. 봉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7, 80년대 트로트가 가을 햇살과 함께 정겨운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위에 하는 가사가 메주콩밭 위로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호미로 밭 가장자리 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메주콩으로 된장 담그면 내년에는 정말 맛있겠어요. 집에서 기른 콩으로 만든 된장이면. 그럼 손수 기른 콩으로 담근 된장은 사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정성이 들어가니까. 봉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된장 담그는 일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배우겠다고 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영미는 메주콩을 따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배운 건 정말 겉모습뿐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 가족이 뭔지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든 배울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진심이지. 봉순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메주콩밭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밭이 돈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족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런 소중한 땅을 팔려고 했다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봉순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가끔 일어나서 밭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그늘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이제는 영미를 보고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메주콩밭에는 길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콩잎들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볕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내년에는 메주콩밭을 좀 더 넓혀볼까?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된장도 더 많이 담그고 마을 분들께도 나누어 드리고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께 된장도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맛있어지는 게 된장이지.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미는 메주콩을 담은 바구니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밭일도 도와드릴게요. 서울에서 배운 것보다 여기서 배우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진짜 사는 법을. 마을 스피커에서 저녁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세 사람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이가 앞장서고 뒤따라 봉순, 진우, 영미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메주콩이 든 바구니를 나누어 들고 가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이번 겨울 된장 담글 때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겠어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이 함께 만든 된장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봉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내려와서 밭일도 돕고 어머니 말씀도 많이 들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마음이 든든해.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메주콩밭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올여름의 뜨거운 시련을 견디고 나서 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땅은 다시 가족의 밥이 되었고 가족은 서로의 그늘이 되었다. 누렁이가 한번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영미는 집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메주콩밭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보다 이곳에서의 소박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우리가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먹겠네요. 영미가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넌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봉순이 영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만들어내는 가족의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봉순 할머니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